지난번 방송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2023년부터 웨딩 영상 스터디 채널을 운영하면서 50여 명의 수강생을 직접 가리키며 많은 분들의 창업을 도와준 떼부자입니다. 그런 제가 2026년 웨딩 촬영이 대략 30개 예약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일종의 진여로 진실되게 제 현재 모습을 공개한 거예요. 역시 강의 팔이는 어쩔 수 없다라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강의를 팔긴 했으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떼부자, 저놈, 타인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내공이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니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2025년에는 대략 120건의 촬영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제 상품가가 49만원에서 85만원까지 분포해 있으니 대략의 매출은 나올 거예요. 1년에 1억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 1등 작가는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10년째 꾸준히 이 일을 해오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경험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정보를 공유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은 처참할 정도로 예약률이 바닥을 쳤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컨텐츠로 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몇 건의 예약이 들어왔는지부터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지난주 방송이 2월 4일에 제작되었고 당일 예약들은 해당 컨텐츠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어제인 2월 10일까지 총 6건의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팀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예약이 없는 날도 있어요. 떼부자 업체는 플래너를 끼거나 스문고, 쿠몬 같은 플랫폼에서 오더를 받지 않습니다. 플래너를 끼게 되면 플래너가를 적용해 드려야 돼요. 거기에 마진까지 남겨야 하니까 실제로는 현재랑 비슷한 가격에 촬영을 하면서 더 많은 물량을 갑자기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플래너나 웨딩홀을 끼게 되면 1인 작가 단위로는 처리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숨고나 크몬 같은 플랫폼은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샘플을 만들려는 분들이 무료로 치고 들어오는 플랫폼이라서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 작업과 다른 작가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고객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고객의 후기죠. 그 후기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업체가 스스로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고객들은 업체가 만들어낸 트래픽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고객은 고객의 말만 믿어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고객들이 진짜 후기를 작성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업체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떼부자는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1년치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예약을 받기 힘들면 위기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더 이상 오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 후기 생성이 어려워질 때 바로 가장 힘든 시기가 시작된다는 점이죠. 또 이미 예약은 받아서 현금 흐름은 생겼어요.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편집도 계속 쌓이니까 당연히 아주 당연히 마케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자영업의 현실인 거죠. 음식점을 창업했을 때 오픈런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는 새로운 식당이 생겼으니 맛도 궁금하고 서비스도 궁금하고 인스타에 새로 나온 곳 내가 발견했다 이거 올리는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트래픽이 대략 2달에서 3달 정도 후에는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웨딩 업체는 1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30만원대 상품을 다시 런칭해서 고객들 후기를 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저가 상품을 노리면서 가격을 더 깎으려고 노력하는 고객들에게 후기 할인을 통해서 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SNS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떼부자 업체는 블로그 위주로 성장을 했어요. 웨딩 영상 스터디를 제가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아직도 블로그로 떡상하는 업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로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 트래픽을 네이버에서 가져오는 과정을 아직도 수없이 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네이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제가 블로그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열심히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작년에는 10월을 마지막으로 딱 2개 글 썼더라고요. 올해는 벌써 12개 글을 올리고 있어요. 최소 하루 1시간은 글 쓰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로 글을 쓰게 되면 GPT나 제미나이로 초안을 잡고 클로드를 쓰면 기가 막히게 글이 나와요. 저보다 더 잘 쓰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느낌을 사진과 함께 작성하는 것과 AI가 쓰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현장 느낌, 당일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AI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글 작업은 저는
직접 하게 되더라고요. 또 글을 적을 때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이상 적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느낌은 전달해야 되는 그 순간이 아직은 AI가 대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AI로 작성하면 고객들이 바로 알아요. 왜냐면 저도 AI 글은 바로 스킵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직접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컨텐츠, 매출을 일으키는 컨텐츠는 무조건이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업데이트도 작년 9월 이후에 없더라고요. 이러니 예약률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기 시작해서 벌써 16개 업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촬영한 웨딩 영상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컨텐츠도 간간히 직찰해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롱폼 기준이고,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업로드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당일날 같이 올려요. 그래서 꾸준히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작년 11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릴스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게 17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SNS 영업을 안 하니 확실히 업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때 SNS 업로드가 없을까 했더니, 이때 회사나 기업에서 영상 제작 의뢰가 왔어요. 연말에 그걸 처리하느라 웨딩 편집도 못하고 있을 때라 SNS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말에 촬영을 하고 주중에 편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SNS 작업을 그 다음에 항상 해야 합니다. SNS도 특징에 따라서 키워드 기반인지, 알고리즘 노출 기반인지, 태그 기반인지 속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통해서 트래픽을 만들고 고객분들이 우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고, 그리고 후킹 포인트를 만들어서 소구점,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도록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웨딩 영상 창업 사실 쉽지 않아요. 영상을 만들 줄 안다고 창업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아예 못 만들더라도 SNS 채널을 성장을 시켜본 사람이 오히려 유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 웨딩 스냅 아이폰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구매해줄 거 아닌가요? 떼부자도 오프라인 모임에서 가끔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요. 그분들 만나면 이제 디자인 감각이 정말 좋은 분들도 있고, 영상을 진짜 매력적으로 잘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대기업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면 정말 똑똑하고 외국 생활도 많이 해서 그런지 감각이 남달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창업을 안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분야에 뾰족하기 때문이죠. 또 조직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하지만 떼부자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의 기술은 결국 AI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 상품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구매 여정을 이해하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드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지 기술이나 기능인이 하는 그런 분야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상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AI 툴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발점이 바로 창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주위에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겪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 그래서 적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떼부자는 여러분의 창업을 지지합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라 컨텐츠를 좀 쉬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